안녕하세요. 정치를 품격 있게 풀어드리는 정치클래스TV의 심상만입니다. 오늘은 BTS, 블랙핑크, 트와이스 및 기타 K-팝 아이돌이 연습생으로 고생했던 시절이란 제목의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 기사와 우리 모두가 어떻게 K-팝에 빠지게 되었는지에 대해 토론하고 싶었습니다란 제목의 해외 네티즌 게시글과 댓글 반응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예전 86 아시안게임 88 올림픽 당시에 스포츠 선수에게 가장 큰 멘탈을 우리는 헝그리 정신이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지금의 라떼는 마리아 세대는 요즘 애들은 헝그리 정신이 없어라며 훈계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K-팝 가수들은 정상에 서기까지 워낙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대형 기획사가 아닌 이상 많은 열악한 환경에서 연습생 시절을 보내곤 합니다. 결코 이것은 자랑거리가 아니지만 그래도 어려움을 겪고 스타가 된다는 하나의 스토리가 생성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이 점에 대해서 재미있는 칼럼을 썼는데 지금부터 그 기사를 살펴보겠습니다. 거대한 K-팝 아이돌이 되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몇 년의 훈련과 수천 시간의 연습이 필요합니다. 방탄소년단과 같은 기록적인 밴드들의 험난한 연습생 시절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지금 살고 있는 거대하고 호화로운 집, 오늘은 아이돌들이 이제 웃으면서 떠들 수 있는 쓰디쓴 옛 추억을 되돌아봅니다. RM은 연습생 9명과 같이 방을 쓰곤 했습니다. 지난 3월에 방송된 뉴키스 온 더 블록에서 방탄소년단의 RM은 자신이 한 번에 최대 9명의 연습생들과 동거했으며 그 기간 동안 약 30여 명의 다른 연습생들이 왔다 갔다 했다고 밝혔습니다. 확실히 복잡했고 RM은 욕실과 컴퓨터와 함께 옷까지 공유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가끔 RM은 밖에 있는 공중화장실에 가거나 근처 가게에 있는 화장실로 달려가야 했습니다. 한국 소식통에 따르면 방탄소년단은 데뷔 후에도 7명의 멤버가 이곳저곳을 옮기며 생활 공간을 리모델링한 사무실 등 혹독한 초창기를 보낸 것으로 유명합니다. 블랙핑크는 방을 같이 쓰는 것 외에도 초대받지 않는 손님도 있었습니다. 블랙핑크와 함께하는 리얼리티쇼 5회에서 소녀들은 바퀴벌레와 지네가 있는 방에서 함께 살던 시절을 회상했습니다. 지수는 소름 끼치게 기어다니는 한 마리를 컵 안에 가두었다고 말했지만 그렇게 하자마자 다른 한 마리가 기어오는 것을 목격했다고 말합니다. 그녀들은 리사가 맨손으로 큰 지네를 잡는 용감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했습니다. 제니는 저희가 힘들었다고 말하며 연습생 시절 무일푼으로 한정된 예산으로 계란과 딸기잼만 사곤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잼을 곁들인 스크램블 에그는 그녀들의 일상 요리였습니다. 트와이스는 화장실에서 먹었다고 합니다. 체중 확인은 또 다른 힘든 단계였습니다. K-팝 연습생들이 겪어야 하는 일이고 트와이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서울 브이라이브 방송에서 연습실에서 밥을 먹다가 들킨 후 체육관으로 보내져 칼로리를 뺐다고 했습니다. 그녀들이 결정한 장소는 정연은 여학생들이 은신처로 화장실을 들락거렸고 연습생 시절 그 장소에서 많이 먹었다고 밝혔습니다. 나연은 정말 깨끗하고 먹을만한 곳이라고 말했지만 지호는 냄새가 난다며 주인은 화장실이 자주 막히는 경우가 많았다고 덧붙였습니다. 트와이스가 요즘 더 위생적인 환경에서 간식을 즐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K-팝 스타들의 옛 시절의 화장실은 흔한 소재인 것 같습니다. 올드 걸그룹으로 대표되는 소녀시대가 연습생 시절 화장실, 연습실, 창문, 식당 등을 청소해야 했다고 털어놨습니다. 수영은 2014년 방송된 힐링캠프 행복하지 않니에서 연습생 시절 시스템이 가장 엄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K-팝 공연은 뛰어난 보컬과 조화를 이루는 댄스 동작으로 유명하며 이 모든 것이 길고 긴 연습 시간으로 귀결됩니다. 휴먼 다큐 사람이 좋다에 출연한 FX의 루나는 하루에 20시간씩 연습을 하고 밤을 새는 일도 많았다며 방탄소년단 지민은 뉴키스 온 더 블록에서 새벽 4시까지 연습하고 새벽 6시 30분에 일어났다고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블랙핑크 소녀들이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블랙핑크 라이트 업 더 스카이에 밝혔듯이 대부분의 성공적인 K-팝 그룹은 훈련을 위해 엄청난 연습을 해야 했고 그들은 완벽한 퍼포먼스와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매일 14시간 동안 연습했습니다. 다음은 우리 모두가 어떻게 K-팝에 빠지게 되었는지에 대해 토론하고 싶었습니다란 제목의 레딧 게시판의 게시글입니다.
제목 그대로입니다. 나는 이와 같은 것을 게시하고 싶었지만 이와 같은 다른 게시물이 100개 있다고 확신했기 때문에 한 번도 하지 않았지만 마침내 글을 씁니다. 어쨌든 나는 말 그대로 모든 것에 대해 토론을 좋아하고 때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K-팝에 들어갔는지 궁금합니다. 나는 사람들이 블랙핑크와 BTS가 그들의 K-팝 찐팬으로 가는 관문이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정말 대부분의 사람들이 K-팝에 입문한 방법인가요? 저에게는 2017년에서 2018년에 방탄소년단이 서구에서 인기를 얻기 시작했을 때 처음으로 K-팝을 들었고 많은 반 친구들이 그것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아무도 말을 안 해줘서 궁금하고 짜증이 났던 나는 친구의 권유로 가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 나는 유포리아, DNA, 페이클러브를 들었습니다. 그 셋 중 나는 페이클러브와 유포리아를 좋아했습니다. 나는 그들의 음악을 더 많이 들었지만 내가 들은 것은 나의 취향이 아니었습니다. 아시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몇 달 만에 그만뒀어요. 그들의 음악 듣기를 중단했지만 내 재생 목록에서 적극적으로 제거하지는 않았습니다. 난 그냥 관심을 중지했습니다. 1년으로 시간을 건너뜁니다. 다양한 장르의 음악에 노출되기 위해 스포티파이에서 랜덤 재생 목록을 듣고 있었습니다. 노래가 나오면 이미 여러 언어로 된 노래가 여러 개가 있었고 솔직히 신경 쓰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언어로 바꾸지 않았습니다. 재즈나 레트로에 대한 관심이 한 번도 없었지만 이상하게도 좋았던 재즈 레트로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어쨌든 노래가 끝나고 휴대폰을 들어 제목을 확인했습니다. 마마무의 피아노맨. 처음에는 이름이 무슨 종류인지조차 헷갈렸습니다. 좋은 웃음을 지은 후 나는 내가 사랑에 빠진 그들의 블루스 앨범을 보러 갔습니다. 이것은 내가 그들의 음악을 더 많이 확인하고 그들의 이름을 배우고 그들이 K 버라이어티를 보게 했으며 그녀들의 거미줄에 걸려들게 만들었습니다. 그 이후로 레드벨벳, 스트레이키즈, 아이유, 백현, 엑소, 에이티즈, 드림캐쳐, 카드, BTS, 퍼플키스 등의 다른 아이돌과 그룹의 노래를 들어왔습니다. 마마무는 지금도 여전히 제 궁극의 그룹입니다. 이 게시물이 긴 글은 아니었지만 K-팝 친구가 없고 친구를 찾기 위해 트위터에서 찾기가 너무 무서워서 레딧을 방문했습니다. 이 게시글의 댓글 반응입니다. 나는 항상 K-팝에 대해 약간 냉담했습니다. 물론 그때는 방탄소년단과 블랙핑크를 어느 정도 알았지만 쓰레기 소리 나는 음악으로만 봤고 나쁜 명과 독한 말만 봤습니다. 2019년 말부터 운동을 하며 건강을 챙기기 시작했고 운동할 음악을 찾고 있었습니다. 유튜브에서 에이티즈의 원더랜드가 나오는 목록을 우연히 발견했는데 너무 좋아서 깜짝 놀랐습니다. 스포티파이에서 플레이리스트 재생 목록을 만들기로 결정했고 우연히 내가 좋아하는 K-팝 노래를 아주 가끔 추가했습니다. 별로 좋아하지는 않았지만 방금 다른 히트곡을 낸 노래가 몇 개 있었습니다. K-팝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은 접어두고 음악을 즐겼습니다. 팬데믹이 우리나라를 강타했을 때 나는 정신적으로 상당히 우울했었고 그 재생 목록을 들으면서 거의 매일 산책을 하는 것이 내 머리를 맑게 하는데 도움이 된 것 중 하나였습니다. 나는 점점 더 많은 K-팝 노래를 추가하기 시작했고 나도 모르게 K-팝만을 위한 별도의 재생 목록이 있었습니다. 나는 점차 새로운 그룹과 다양한 K-팝 재생 목록에 내 자신을 노출시키고 있었습니다. 몇 달 전에 갑자기 내가 K-팝을 정말 좋아한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것은 정말 계시와도 같았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그룹을 팔로우하고 지원하기 시작했고 지금은 음악 장르와 그 장르의 사람들과 사랑에 빠졌습니다. 나는 K-팝이 무의식적으로 내 기분을 고양시키고 엄격한 폐쇄를 통과할 수 있었던 것 중 하나라고 진심으로 믿습니다. 내 인생 전체가 단절되었고 대처하기가 정말 어려웠습니다. 음악은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중 하나였고 에이티즈와 나중에 나온 다른 음악을 들을 때 내 하루가 조금 더 밝아졌던 것을 분명히 기억합니다. 나는 지금 꽤 많은 앨범을 소유하고 있는 다양한 팬덤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내가 좋아하는 그룹을 콘서트에서 보는 것이 꿈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당신의 관심사가 얼마나 바뀔지 궁금합니다. 1년 반 전에 K-팝에 입문했을 때도 몇 달 동안은 제가 K-팝을 좋아한다는 사실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야 에이티즈에 입문했는데 에이티즈가 내 리스트에 올라오고 있다고 자신있게 이젠 말할 수 있다. 저는 2009년 말에 K-팝에 입문했습니다. 남북 캘리포니아에 자라면서 엄청난 아시아계 미국인 인구가 있었고 K-팝, K-드라마는 제 친구 서클에서
꽤 인기가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너무 많은 사람들이 태양의 웨딩드레스를 피아노로 연주해 주었고 이것이 나를 흥미롭게 해서 이 노래를 듣게 만들었다. 말할 필요도 없이 저는 순식간에 팬이 되어 빅뱅의 음악도 듣게 되었고 그들의 노래도 좋아하다가 같은 해 소녀시대의 질을 듣고서야 완전히 빠져버렸습니다. 이 둘은 그 후에도 모든 시간 동안 제가 가장 좋아하는 그룹이 되었습니다. 엄마가 한국에서 이사와서 저를 낳은 후 제가 한국 문화를 잊어버릴까 걱정해서 늘 하던 일 중 하나가 한국 음악을 흥겹게 치는 것이었지만 그녀는 K-POP 팬이었기 때문에 특히 2PM, 미스트, 빅뱅, 2NE1 및 소녀시대 K-POP 그룹 노래로 구성되었습니다. 엄마는 결국 2013년경에 그것을 멈췄고 그 다음 나는 중학교에서 끔찍한 코리아부를 경험했고 그 경험은 나를 정말로 K-POP에서 밀어냈습니다. 2017년이 되어서야 향수를 느끼며 엄마가 저를 위해 연주하시던 오래된 그룹들을 찾아보았습니다. 이후 유튜브 추천으로 악뮤와 라면곡을 발견하고 반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아이콘을 알게 되었고 2018년 8월까지 내가 활발하게 즐겨본 유일한 K-POP 아티스트였습니다. 그러다 스트레이키즈를 알게 되었고 그들을 통해 JYP 그룹의 열렬한 팬이 되었고 실제로 프로듀스부터 다른 프로그램에 이르기까지 많은 K-POP 콘텐츠를 소비하고 참여할 아티스트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스트레스가 많은 3학년과 코앞에 다가온 대학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내가 적극적으로 팔로우하는 그룹은 스트레이키즈 뿐이지만 모든 그룹과 아티스트를 좋아하고 지금 모든 것을 확인합니다. 내 남자친구는 나를 애니메이션과 만화에 빠지게 했습니다. 키미 하나를 읽기 시작하면서 J-드라마 버전을 알게 되었어요. 나는 완전히 J-드라마에 빠졌고 아라시의 마츠모토 준 주연의 하나요리 단고를 포함하여 더 많이 찾았습니다. 그것은 아라시와 다른 자니스의 아티스트의 저를 데려갔습니다. 자니스맨이 나오는 드라마를 보고 있었는데 엔딩곡이 동방신기였어요. 노래가 좋아서 다른 것도 찾아보고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그때 자니스에 너무 빠져있던 친구가 나에게 SNS 메일을 보냈고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때부터 K-POP에 푹 빠졌습니다. 나는 실제로 애니메이션과 만화가 K-POP으로 가는 관문이나 그들을 K-POP으로 이끌 드라마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수가 놀랐습니다. 참고로 나의 K-POP으로의 여정은 정확히 그렇습니다. 나는 2011년에 내 친구가 학교에 파워포인트 프리젠테이션을 할 수 있도록 USB를 빌려줬을 때 K-POP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2NE1의 I'm the best를 처음 들었습니다. 쿨하다고 생각해서 유튜브에서 검색하다 결국 K-POP 블랙폴에 떨어졌습니다. 저에게 그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2016년에 유튜브 추천만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여기 있어서 기쁩니다. 댓글 반응까지 잘 보셨나요? 댓글을 읽으면서 K-POP은 철저하게 곡이 좋았기 때문에 빠져들 수 있다는 결론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곡을 우연히 듣고 뮤직비디오를 찾아보고 또 다른 그룹의 노래를 찾아보는 과정을 거쳐서 K-POP 마니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 채널에서 항상 해외 전문가들이 K-POP의 성공 요인을 분석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이 그 기본 K-POP 곡 자체가 퀄리티가 좋기 때문에 많은 해외 팬을 유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생활 속 거리두기 꼭 실천합시다. 당신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항상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